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난 의사들의 열악한 환경 노동이랑 3분 진료, 과잉 진료 그런 걸로 맞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렸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점이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카고 코리아라는 책에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 일단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알려면 대한민국 병원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봐야 해. 우리나라의 병상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10만 개 되나? 우리나라의 병상 개수는 환자 1000명당 약 12.7개야.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야. 근데 우리나라는 병상이 부족하다잖아. 맞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 3배나 높은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병상이 부족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까?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경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8%야. 즉 중증 환자를 우선시해야 되는 이 병상이 경증 환자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증 환자가 병상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병상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이렇게 경증 환자들로 병원이 가득할까? 이걸 알아보려면 병원의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돼. 병원의 수익 구조는 의료 수익과 의료 외수익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의료 수익은 말 그대로 진료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고, 의료 외수익은 병원 내에 있는 부대 시설 있잖아.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그런 부대 시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야. 그리고 의료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당연 지정제인데, 그렇지.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니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을 받는 항목이고,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야.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은 환자가 아니라 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서비스 행위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정산을 한단 말이야. 즉 병원이 진료비를 바꿀 수 없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으로 정산을 해. 이것이 행위별 수가제, 즉 의료수가야.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가로 환자들의 진료비가 줄어들어. 그러나 환자의 혜택이 늘어날수록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이. 그러니까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거야. 그렇게 병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족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는 거야? 맞아. 병원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수익을 충당하는데, 부대 사업도 하나의 방법이야. 병원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부대 사업을 확장시켜서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어. 이는 병원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말하면 병원의 의료 수익보다 의료 외수익에 집중하게 되는 건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야. 그렇지. 그 다음은 환자 수를 늘리는 거야. 아까 너가 말했듯이 환자 한 명당 마진이 낮기 때문에 병원은 쪽수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래서 경증 환자가 병상을 많이 차지하는 거야. 정답이야. 최대한 많은 환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려야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의사 한 명당 받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고용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과잉노동, 3분 진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평균 시간이 3분이거든. 근데 북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20분이 넘어가는 국가도 있어. 꽤 기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3분 진료가 심각하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급여 항목 말고 비급여 항목의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확대하는 내용이야.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이러한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겠다. 그리고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은 성형외과와 같은 과목만 선호하게 돼. 그렇게 되면 병원에 불균형이 발생해. 결국 수익이 적은 필수 의료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며 필수 의료가 무너지게 돼. 그러면 모든 문제가 병원의 낮은 수익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병원의 가장 큰 수익을 담당하는 급여 항목에 의료 수가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 또한 매우 힘들고 복잡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라 각 의료 서비스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이는 구체적으로 상대 가치 점수, 종별 가산율, 환산 지수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정해지는데, 상대 가치 점수는 총량제야. 한 과의 점수를 올리게 되면 다른 과의 점수를 깎아내려야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데 26개 부문의 학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혹여 26개 학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일로 큰 병원에
가져가지 않나? 맞아. 우리나라 병원은 1, 2, 3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은 우리가 아는 작은 의원을 말해. 2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3차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맞아.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말해. 원래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1차, 2차, 3차 이러한 순서대로 진료를 봐야 하지만 최근에는 1차에서 바로 3차 병원으로 가는 현상이 늘어나. 맞아. 결국에는 대학병원의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지방 의료기관에 소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것 또한 불균형을 양산하는 현상이야. 전 세계 의료계에는 보건 의료계에 트릴레마라는 문제가 있어. 이거는 많은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바로 의료의 접근성, 그다음 의료의 질, 의료의 가격 이 세 가지를 모두 잡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여러 기타 국가들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잖아. 즉 의료의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이 좋아. 반면 의료의 가격은 어때 미국이? 엄청 높지.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 높은 가격 때문에. 즉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세 가지를 잡은 국가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없어. 한국? 맞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저렴한 가격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접근성 모두 갖춰서 호평을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인구의 구조가 변하면서 의료 제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가장 문제가 뭐야? 고령화가 심화되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그렇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옛날에는 고령화가 덜 심했고 생산 가능 인구, 즉 출산율도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족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건강보험을 낼 사람은 많고 쓸 사람은 적으니까. 하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출산율도 낮아져. 그래서 인구마저 줄어드니까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상태가 된 거지. 즉 건강보험료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상태야. 그래서 의사들의 과잉노동, 과로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지금 우리 앞에 저기 병원이 보이는데 병원들마다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는다는 걸 이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 우리가 맨날 누리기만 하는 병원인데 우리가 이 누리는 서비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이대로 이 서비스를 누리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겠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